복식 호흡만 잘해도 목소리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성악과 아나운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꾸준히 복식 호흡만 했습니다. 동요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목소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제가 N년차 동안 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티칭했던 방법 3가지를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따라하셔도 여러분도 중요한 발표나 PT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면서 목소리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를 맡듯이 숨쉬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손등에 로션을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향기를 맡듯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크게 들이마실 필요도 없고요. 억지로 배를 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향기를 맡는다는 느낌, 천천히 편안하게 이렇게 맡아보시는 거예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성공입니다. 저는 로션을 바를 때마다 이 연습을 했는데요. 향수를 뿌렸을 때, 커피향을 맡을 때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로션을 손등에 바르세요. 그리고 한 손은 배에 대시고요. 코로 향기를 맡습니다. 눈썹 모두 열리는 느낌이 날 거고요. 배가 살짝 팽창되는 느낌도 느껴보세요. 저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로 향기를 맡듯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눈과 눈썹 다 열리는 느낌이 날 거고요. 배도 팽창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복식 호흡이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됩니다. 이런 호흡 방법을 비강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코 주변이 비강이에요. 이 비강을 사용한 코 호흡은 횡격막 사용을 증가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향기를 맡듯 숨을 들이마시면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복식 호흡의 주인공은 배가 아니라 횡격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횡격막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악을 매우 오래 했지만 숨을 쉴 때마다 자, 지금 횡격막 움직여야지 이러면서 숨 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로 숨 쉰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식 호흡에 가까워지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한번 운전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 운전 배울 때는 브레이크, 깜빡이, 사이드미러, 핸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복식 호흡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복식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식 호흡은 굉장히 편안한 호흡이에요. 우리 신생아들 있잖아요. 신생아들은 주로 횡격막 중심의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능에 가까운 편안한 호흡이라는 이야기겠죠? 많은 분들이 배에 힘줘야지, 배를 밀어야지, 배를 크게 부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성악을 할 때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배에 힘을 꽉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배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배 호흡에만 집중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 복식 호흡은 누웠을 때 가장 쉽게 느껴지는데요. 몸에 힘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0번만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억지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연습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누워서 노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힘을 빼고 호흡에 의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호흡 재활과 음성 훈련에서는 처음 횡격막 호흡을 가르칠 때 누운 자세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앙하위 자세라고 해서 편안히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세우시면 복부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배 위에 손을 올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올라오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후. 배가 다시 쏙 들어가는 느낌, 그냥 편안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3번만 해볼게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네, 느끼셨다면 후, 천천히 내쉴게요. 배가 다시 쏙 들어갑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시고 배에 호흡이 들어가는 느낌을 느끼신 후에 후, 다시 호흡을 내쉽니다. 누워있을 때는 절대 어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배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말하는 거랑 목소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어요. 노래는 물론이고 말을 할 때 말이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호흡에 말을 어떻게 실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호흡은 잘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복식 호흡은 결국 말하기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숨만 쉬고 끝나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짧은 에세이도 좋고 좋아하는 책의 구절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커밍소님의 책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먼저 흉식 호흡으로 읽어볼게요. 가슴 호흡이요. 잊지 말자.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온 세상이 적이 되지만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내 편이 된다. 다음은 복식 호흡으로 읽어볼게요. 배의 호흡을 느끼면서 꼭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잊지 말자.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온 세상이 적이 되지만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내 편이 된다. 어떠셨어요? 소리를 억지로 키운 것도 아닌데 훨씬 안정적으로 들리죠? 여기서 복식 호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흉식 호흡으로만 말하게 되면 이렇게 숨이 짧아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얕아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목소리를 위한 복식 호흡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향기 맡듯 숨쉬기, 잠들기 전에 10번 연습하기, 에세이나 시나 실제 말하기에 적용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탈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성악을 하면서도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결국 좋은 목소리는 중저음 목소리, 큰 목소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복식 호흡이 단순히 목소리를 위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흡이 안정되면 말이 안정됩니다. 말이 안정이 되면 직장에서의 삶도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흡부터 늘 정돈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랄게요.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를 표현하는 빛나는 말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블링블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